안녕하세요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회차입니다. 그동안 매 회차 새로운 지식을 머릿속에 집어넣느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 오늘은 가벼운 주제를 다뤄볼까 합니다. 아마 챗GPT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아직 챗GPT를 사용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챗GPT를 검색하시고 회원가입을 진행한 후에 강의를 수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들 챗GPT를 사용하실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고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챗GPT가 도대체 뭐냐 하는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챗GPT라는 건 오픈AI라는 회사에서 만든 대화형 인공지능입니다. 자연어 처리, 생성 모델, 거대 언어 모델 이런 어려운 기술들을 총 집합시켜 놓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이 링크에 접속을 하셔서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이런 대화창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질문이 뜨고요. 그 밑에 카톡창처럼 저희가 뭔가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여기에 저희가 어떤 질문 또는 명령 이런 거를 써서 자연어로 입력을 해서 저희가 원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 챗GPT를 이용해서 코딩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코딩이라는 버튼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자주 쓰는 것만큼 이렇게 본인에 맞춰서 개인화가 됩니다. 저는 챗GPT에게 그래서 챗GPT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스스로 자기소개를 굉장히 장황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이런 말도 뭐 본인이 어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 주요 특징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다양한 활용 가능성 이런데 나를 잘 활용하면 된다 이렇게 알려주는 부분에 보니까 코드 작성 및 디버깅이라고 나와 있네요. 우선 이 디버깅은 오류를 수정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은 코드 작성 및 디버깅을 잘 해줄 수 있다라고 저희에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서 대화 스타일이나 전문성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조정할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분야, 난 파이썬 코딩을 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더 전문성 있는 챗GPT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질문을 또 해봤습니다. 그럼 챗GPT는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들어졌어? 물어봤는데 이렇게 우리가 배운 파이썬을 이용해서 만들어졌다고 알려주네요. 그래서 이렇게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이 파이썬에 대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고요. 또 이 부분에 이렇게 파이토치, 텐서플로우 이런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외부 라이브러리입니다. 우리 배웠었죠. 그래서 이거는 딥러닝을 해줄 수 있도록 해주는 외부 라이브러리고요. 인공지능을 공부하시려면 이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되는 외부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챗GPT를 어떻게 코딩에 활용해 볼까 하는 것들을 오늘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실제로 제가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좀 정리해서 좀 꿀팁을 전수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챗GPT와 코딩할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효율성입니다. 굉장히 시간 단축을 많이 할 수도 있고 내가 고민하고 아니면 구글에서 검색을 열심히 해서 답을 찾아야 하는 부분들을 챗GPT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스스로 코드를 작성하는 능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좋은 도구가 있다면 그 도구를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챗GPT를 활용해서 코딩을 해볼 건데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챗GPT가 코딩을 해주는데 우리는 왜 코딩을 배워야 하나요? 그럼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챗GPT가 만든 코드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챗GPT의 결과가 항상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얘가 틀린 답을 알려주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챗GPT의 말을 다 모두
챗GPT의 말을 모두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챗GPT의 결과를 보고 이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이걸 수용해 줄 건지 아닌 건지, 이런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챗GPT와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대화를 하려면 그에 준하는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수준 높은 대화와 명령을 주고받으려면 이쪽 분야에 대한 이해가 있으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거는 뒤에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챗 GPT를 이용해서 이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GPT에게 첫 인사를 이렇게 걸어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파이썬으로 코드를 작성하고 있는데 도움을 받고 싶어.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지금 뭘 할 건지, 이쪽 분야에 너의 전문성을 보여봐 하고 이렇게 명시를 해주고 있죠. 그럼 챗 GPT가 말하는 답변은 이렇게 물론입니다.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파이썬 코드 관련 문제를 해결하거나 또는 최적화 또는 디버깅 혹은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것까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예시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챗GPT 활용하는 강의는 제가 직접 대화를 하는 형식을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강의 안에 가지고 하는 이유는 같은 명령어를 입력을 해도 제가 입력했을 때 나오는 결과와 여러분의 결과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참고로만 봐달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는 거 고려해 주세요. 저는 이런 식으로 먼저 첫 번째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 코드에서 에러가 나는데 도대체 왜 에러가 나는지를 모르겠어. 왜일까? 이런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를 해서 넣어줬어요. 이렇게 이제 혹시 줄 바꾸고 싶은데 그냥 엔터를 치시면 그냥 대화 창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Shift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줄 바꿈이 되니까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 이 코드를 보시고 여러분은 한눈에 에러를 찾을 수 있으신가요? 이걸 금방 이제 에러를 찾으셨다면, 에러의 원인을 찾으셨다면 눈썰미가 굉장히 좋으신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걸 금방 못 찾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에러가 발생하는 이유는 코드에 오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고 바로 알려주네요. 그래서 잘 읽어보니까 이 set window width라는 부분에 D가 빠져있네요. 그래서 window가 아니라 winow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winow라는 부분은 잘못된 철자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는 window라고 고치세요. 이 클래스 안에 저 함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에러 원인을 찾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단순한 에러 원인을 찾아주는 역할도 잘 해줍니다. 근데 아까부터 디버깅이라는 단어를 제가 되게 많이 썼는데 이 디버깅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 보고 싶습니다. 이 영어 철자를 보니까 여기 bug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이게 버그, 이제 벌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D라는 접두사가 오면 이걸 없앤다는 뜻이죠. 그래서 벌레를 없앤다는 뜻인데 여기서 코드를 작성하다 왜 갑자기 벌레?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옛날의 컴퓨터 초기 모델을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앉아서 타이핑을 하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전선을 이렇게 꽂고 저렇게 꽂고 어떤 회로판에서 직접 뭔가를 연결하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었었는데 그때는 실제로 그런 지판에 날파리가 들어가서 이제 에러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류가 날 때 그 지판을 확인해서 들어간 벌레를 없애는 작업을 하고 나면 코드가 잘 돌아갔다 하는 데서 유래한 게 이런 디버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디버깅이라고 하면 현재 내 코드에서 오류가 나는 부분을 제거하는 거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처럼 단순한 에러의 원인을 찾는 역할도 잘 하는데 우리 패키지 배우면서 이 소스 파일, .py 파일이 굉장히 많은 경우도 봤어요. 그럼 이럴 때는 이제 디버깅을 해달라고 하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1번으로 키오스크.점 파일은 이렇게 생겼어 하고 거기를 쭉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고, 두 번째로 스타벅스 키오스크는 이렇게 생겼어 하고 코드를 쭉 입력을 해줘요. 그리고서 에러가 나는데 원인이 뭘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걸 다 분석을 해서 에러의 원인을 찾아줍니다. 아니면 여러 번 물어봐도 얘가 이상한 답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한 번에 물어봐서 이제 정확한 답을 주면 좋은데 얘도 완벽하진 않기 때문에 엉뚱한 답을 많이 해줍니다. 그럴 때는 콘솔 창에서는 이런 에러가 나 하고서 그 콘솔 창에 있는 에러를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좀 더 정답을 금방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디버깅 하는 것도 많이 활용을 하고요. 저는 이런 식으로도 활용을 하는데, 이 대화창을 봐주세요. 내가 이런 함수를 짰어. 근데 이런 인트를 받아서 001, 002 같은 문자열로 바꾸는 기능을 해야 하는 함수인데 지금은 세 자릿수까지밖에 적용이 안 돼. 어떻게 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좋은 함수를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제가 짠 함수를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서 넣어줬습니다. 그럼 여기 GPT가 바로 이제 솔루션을 줍니다. 이런 함수를 사용하세요. 이걸 활용하세요. 이거 저희 배우지 않은 함수죠. 근데 이런 함수가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이렇게 어렵게 이제 어려운 길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물론 검색을 해서 아는 경우도 있지만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면 검색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GPT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좋은 솔루션을 내줍니다. string.jfill이라는 메서드를 활용해라, 함수를 활용해라 라고 솔루션을 줬고요. 자세한 함수, 내용, 그리고 설명, 그리고 심지어 예시까지 이렇게 친절하게 답변을 해줍니다. 그럼 얘가 만들어낸 이 함수 어떤지 좀 볼게요. 우선 넣어줬던 헤더는 그대로 있고요. 여기 길게 있던 코드가 다 날아가고 이렇게 리턴 값만 남았네요. 그래서 얘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보니까 파라미터로 받은 이 넘버를 스트링으로 바꾸고 그 스트링에 대한 이 jfill이라는 함수를 적용시켰습니다. 이 jfill이라는 함수가 하는 역할은 이 디짓 수만큼 0을 채워서 이제 스트링으로 리턴을 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요거가 사실 우리가 원래 하고 싶었던 digit string이라는 함수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수를 개선하면 되겠습니다 라고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시를 좀 자세히 봤어요. 예시를 좀 봤더니 string to digit이라는 함수 안에 5와 3을 넣으면 5라는 넘버를 받아서 digit, 세 자리 수의 이제 문자열로 바꿔라 하는 이제 결과인 거죠. 그래서 005라는 문자열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비슷하게 42와 4를 넣으면 네 자리 수의 42라는 이제 문자열이 되어야 되니까 0042라는 문자열이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데 만약에 1, 2, 3, 4, 5를 넣고 세 자리 수로 만들어라 했을 때는 그냥 1, 2, 3, 4, 5가 나온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좀 에러가 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대화창에 바로 그냥 디짓 자리수보다 더 큰 수가 들어오면 에러가 나도록 수정해줘. 바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기 GPT가 바로 또 수정을 해주거든요. 이런 피드백을 바로바로 반영을 해줘요. 그래서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고 여기에 이만큼의 코드가 추가가 됐네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 숫자의 자릿수를 확인하고 조건에 맞지 않으면 예외를 발생시키는 코드를 추가해야 합니다 라고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그럼 아까 앞에 했던 얘기를 잠깐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었다면, 특히 이런 조건이 무엇인지, 예외를 발생시키는 게 무엇인지 잘 몰랐다면 이 대화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프로그래밍 공부를 계속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다시 코드로 돌아가서 어떤 코드를 작성해줬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if문으로 해주겠죠. 조건문. 그래서 if 하고
이런 조건에 해당하면 이 코드를 발생시켜라, 이 코드를 실행시켜라 하는 구조입니다. 그럼 어떤 조건이냐 봤더니 이 넘버를 스트링으로 먼저 바꿔주고 그거의 길이를 보내요. 예를 들어서 1, 2, 3이라는 숫자가 왔으면 이걸 이렇게 문자열로 바꿔주고 이렇게 문자열로 바꿔주고 이거의 길이를 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세 자릿수죠. 이런 식으로 그럼 얘가 몇 자리 숫자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 자릿수가 넣어준 디짓보다 크다면 이런 에러를 발생시켜라 하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에러를 발생시켰냐 하면 이렇게 value 에러하고 여기에 이제 출력할 메시지 넣어주면 됐죠. 거기에 이제 f스트링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이 f스트링 배운 지가 좀 오래돼서 좀 복습을 해보면 이게 변수를 이용해서 문자열의 빈칸을 채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f로 시작하고요. 그 f 뒤에 따옴표를 열어서 문자열을 만들어주는 거였고 특히 이렇게 대괄호에 있는 빈칸에 변수, 현재 있는 변수를 넣어주면 걔가 변수에 들어가 있는 값이 이 빈칸에 채워진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넘버 그리고 디짓이 각각 이 빈칸에 요렇게 들어가겠네요. 이런 식으로 에러를 발생시켜라 하는 코드를 얘가 짜줬어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원래대로 이렇게 jfill을 이용해서 문자열을 리턴해라 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내가 짠 코드를 좀 개선해달라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기능도 되게 잘 썼어요. 변수, 함수, 클래스의 이름을 추천해달라. 저희가 아무래도 영미권 사람이 아니다 보니 이제 한국어가 더 편하잖아요, 영어보다. 그래서 이런 영어로 된 변수명, 함수명, 클래스 이름을 만들 때 그 영어스럽지 못한 표현들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추천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의 변수명을 추천해줘. 아니면 이런 기능하는 함수명을 추천해줘.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런 클래스 이름은 어떻게 할까? 아니면 내가 짠 코드를 보여주면서 더 좋은 이름이 있을까? 이런 식으로 물어봐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해본 거는 우리 실제로 만들어본 이 키오스크 클래스 있죠? 키오스크 클래스 있죠? 이거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고 내가 이런 클래스를 짰는데 혹시 클래스명과 함수명을 더 좋게 수정할 부분이 있을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GPT가 이렇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합니다. 하고 클래스명 같은 경우는 키오스크는 간결하고 목적을 잘 나타내고 있지만 만약에 이 클래스가 단순한 키오스크가 아니라 뭐 특정 기능이 있다면 이거를 이런 식으로 변경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다 복사 붙여넣기를 한 게 아니라 지금 보이시는 만큼만 복사 붙여넣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얘가 메뉴 관리만 있다고 GPT가 착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메뉴 관리에 초점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바꿔라.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도 추천을 해주고 있네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보시고 내가 이해를 하고 이걸 반영을 해줄지 아니면 그냥 무시할지 이런 걸 결정을 직접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선 이 메뉴 관리에 초점이 되어 있는 경우는 이제 무시해도 되는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요거는 고민해볼 만한 이제 수정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함수명 같은 경우도 add menu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거 명확하긴 한데 사실 메뉴라는 단어보다는 아이템이나 프로덕트로 변경하는 게 더 직관적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네요. 그래서 이게 아마 더 영어스러운 표현이라 이렇게 말해주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add menu item 또는 add item to menu, register item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건 어떻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해주고 있어요. 같은 맥락으로 remove menu도 바꿔라. 아니면 initialize menu라는 것도 이게 뭐 reset menu 또는 clear menu라는 이름도 괜찮은 것 같다. 이렇게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변수명도 뭐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 고려해봐라 라고 말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제안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보시면 실제로 코드도 다 수정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 위에 코드 복사 버튼 있죠? 이거 누르시면 코드 복사해서 다시 붙여넣기 하기 되게 좋거든요. 이거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저는 이 GPT가 바꿔준 코드를 봤더니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우선 얘는 수용 안 해주기로 했고 이건 우선 무시하고, 메뉴 관리 함수를 봤더니 여기 저희가 원래 프로텍티드 메소드로 만들었죠. 언더바가 있어야 되는데 언더바가 다 빠져 있어요. 여기 이하 생략돼 있는 부분에 있는 함수들도 다 언더바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프로텍티드 메소드가 반영이 안 돼 있네. 메뉴 관리 함수들을 프로텍티드로 바꿔줘 라고 다시 한번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얘가 이제 장황하게 설명을 해주면서 또 프로텍티드로 잘 변경을 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코드를 다 바꿔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프로텍티드가 뭐고, 프라이빗이 뭐고, 퍼블릭이 뭐고 이런 개념들이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거는 저희가 코딩을 안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더 잘 배워서 얘한테 명령을 잘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실제로 이번 강의 준비하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은 부분인데, 닥스트링 작성하는 부분을 이제 GPT한테 많이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러면 네가 방금 만든 저 클래스에 닥스트링을 작성해줘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런 식으로 장황하게 이제 닥스트링을 만들어줍니다. 특히 이 닥스트링 같은 경우는 문장도 되게 길고 이걸 잘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영어 장문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GPT한테 맡기고 보고 좀 내 의도와 다르다 하는 것들만 이제 그 이후에 좀 변경해달라고 요청을 하면 좀 굉장히 효율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닥스트링 추가된 코드를 보니 이렇게 이 클래스는 뭐 어떤 일을 하고 뭐 어떤 내용입니다 라고 쭉쭉쭉 나오고, 애트리뷰트 얘는 이제 필드와 같은 말이거든요. 필드는 뭐가 있고 메소드는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을 해주고요. 그 뒤에 내용을 보니 이런 이니셜라이저, 생성자 그리고 함수들에 대해서도 함수 닥스트링을 다 만들어줬습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닥스트링 만들 때, 그동안 저희가 닥스트링 만들 때 파라미터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썼잖아요. 근데 그거와 동의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제 아규먼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의 앞글자를 따서 args라고 이렇게 닥스트링을 만들어줬는데, 이게 저는 제가 그동안 사용하던 표현과 좀 달라서 나는 이제 아그라는 단어보다 파람이라는 단어를 썼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할 수 있고, 아니면 프라이빗한 내용은 클래스 닥스트링에서 제외했으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뭔가 추가 요청을 해서 생성된 코드를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만들어진 닥스트링을 제가 쭉 세세하게 봤더니 이런 내용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 remove menu item이라는 메소드 안에 보면 만약에 이 파라미터로 받는 아이템 네임이 이 딕셔너리의 키값으로 존재하지 않는 내용이라면 키 에러가 발생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수용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수용을 해서 좀 더 이 메소드를 좀 업그레이드를 시켜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remove menu item 메소드에서 키 에러가 나는 걸 미리 방지하고 싶어. 그래서 메소드 내부에서 예외 처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얘가 이 메소드도 이렇게 아주 정성스럽게 수정을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얘가 만든 함수를 봤더니 이렇게 아주 수정을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여기 조건이 있네요. if문 조건을 보니까 파라미터로 입력받은 아이템 네임이라는 내용이 이 변수가 이 price dict의 키값으로 존재한다면 이 삭제하는 기능을 실행을 해라.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다른 경우라면 이러한 문장을 출력해라 라는 식으로 이제 함수를 수정을 해줬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f스트링이 활용이 됐네요. 이 아이템 네임이 여기 메뉴에 없습니다 라는 이제 워닝을 띄워주는 역할입니다. 그 외에 이런 식으로도 많이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클래스를 짰는데 어떤 걸 퍼블릭으로 하는 게 좋을까? 그럼 세터 함수는 어떤 걸 만드는 게 좋을까? 어떤 필드에 대한 getter setter를 만들어줘. 그리고 이 클래스를 상속받는 스타벅스 키오스크를 만들고 싶어. 지점명과 지점 번호를 필드로 가졌으면 좋겠고, 적당한 필드명을 추천해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세세하게 많은 일들을 시킬 수 있고, 이런 것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PIP로 무슨 패키지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공식 패키지 명을 모르겠어. 이런 질문을 해도 잘 알려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썬 코드를 GPT에서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너 파이썬 엔진 가지고 있니? 물어봤더니 네, 파이썬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엔진을 가지고 있어요. 코드 실행이나 테스트가 필요하면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답변이 왔길래 제가 이런 코드를 실행시켜 달라고 이제 말했습니다. 이거 간단한 포문이죠. 이 레인지가 0부터 9까지 있고 그 횟수만큼 별을 반복해서 출력해라 하는 코드입니다. 그랬더니 코드 실행한 결과는 이렇게 나온다고 알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더 복잡한 코드도 실행시킬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유료 버전 쓰시는 분들을 위한 좀 추가 팁인데, 구글 드라이브를 연결해서 이제 파일을 올려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특히 저희 패키지 같이 소스 코드가 여러 파일에 나눠져 있는 경우, 그 패키지를 올리거나 데이터 파일들을 올려서 분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활용하시면 앞에 제가 이런 식으로 어떤 파일은 이렇게 생겼어, 어떤 파일은 이렇게 생겼어 라는 이런 불편한 작업을 안 하실 수는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제가 챗GPT를 활용해서 이제 코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오늘 챗GPT를 활용해서 코딩해보시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좀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힘들게 직접 코딩하시면서 고생하신 만큼 여러분들의 실력이 성장했을 겁니다. 이건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25강 동안 파이썬 기초 프로그래밍을 배우시면서 컴퓨터와 소통하는 방법을 많이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 강의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좋은 인재로 성장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